우리는 매일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때론 실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대개의 경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 상황을 다시 부딪혀도 같은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각자 자신만의 판단과 선택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구조에서는 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결정짓는 자신만의 생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구조는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에서 생각 생성 과정을 통하여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수많은 기억 조각들이 저장되겠습니다. 이런 기억 조각들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들을 펼쳐놓으면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 조각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요. 이들을 생각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정리된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섞여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된 기억의 생각반을 분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억들 중에서 일부는 놀랍게도 서로 연관되어있끼리 모여있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모인 가상 공간을 생각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공통점을 생각방 주제라고 합니다. 여기 같으면 직장이 생각방 주제가 되겠죠. 이렇듯 우리의 기억은 생각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들만을 따로 모아보면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방들의 중요한 역할은 자신이 관심 있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로 생각을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 생성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하죠. 그 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생각방의 중심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축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은 직장에 대한 생각방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억 조각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억 조각들은 각각의 관점을 갖겠습니다. 직장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승리도 중요하고 또 삶의 활력도 주고 그리고 돈도 버는 곳이다. 즉 여러 가지의 관점이 공존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직장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특정 기억 조각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직장은 무엇인가 또 누가 직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자신은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것입니다. 물론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생각방에 있는 기억 조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중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축이 형성이 되면 중심축 관점에서 모든 생각방에 있는 기억 조각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중심축 관점이 곧 그 생각방에 대한 자신은 견해가 되는 것이죠. 일단 중심축이 만들어지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생각이 많이 변하겠습니다.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심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생각방 안에 여러 가지 기억 조각들이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공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심축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중심축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중심축 영향력이 전체에 미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인간관계가 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승진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다. 이런 식으로 승진이 중요한 그런 생각으로 변하겠습니다. 또 승진하면 활력이 생긴다. 승진하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승진이 중심이 돼서 모든 생각들, 모든 기억 조각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듯 중심축 형성은 생각방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러 관점을 중심축 관점으로 재정리하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결혼은 부유한 사람과 하면 행복일 수 있다. 가족 의견도 중요하다. 또 서로 존중해야 된다.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공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거 하나가 중심축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그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도 좋지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또 가족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결혼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의축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중의축 그 형성은 곧 지배적인 견해가 형성됐다는 말이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과 선택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갑과 을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A에게 청혼을 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A에게 있어서 갑은 부유한 사람이고 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만약에 A의 생각방에 중의축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A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갑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요. 또 을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의축이 생겨난 이후에는 그 판단과 선택이 아주 쉬워지겠습니다. 당연히 을을 선택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결혼하기는 싫겠습니다. 이처럼 중의축이 형성이 되면 기준이 뚜렷해지고 선택과 판단이 쉬워지며 명료해지겠습니다. 자신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요. 확신하겠습니다. 이처럼 생각방의 중심축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좋다, 싫다, 선호한다, 비선호한다 뿐만 아니고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또는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등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즉 중심축은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심축을 가진 사람은 다른 판단을 하겠죠.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중심축을 가진 B의 경우를 보면 갑과 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역시 너무 자명하겠습니다. B의 경우 갑을 선택하겠죠. 갑은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고요. B는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A와 B의 경우처럼 우리들은 각자 자신만의 판단과 선택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 구조를 갖고 있는 한 같은 판단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잘못된 만남을 하거나 잘못된 실수를 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유사한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동일한 판단과 선택의 구조에서는 동일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각방의 중심축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과 선택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회사에서 취업 면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준비생이 회사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방의 중심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A, B, C 3명의 지원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방이 중심축이 이와 같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A라는 사람은 돈 버는 만큼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B는 삶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일을 차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접관마다 다르게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면접관이라면 일을 차에 즐겁게 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요. 돈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탈락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 측이나 지원자나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 면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 측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중심축을 가진 사람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견해, 즉 회사에서 자기가 임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지원자는 바로 회사에서 원하는 중심축을 먼저 파악하고 회사가 원하는 중심축에 적합하게 답변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취업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범이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 여기서 규범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상식에 따르는 것이 좋다. 즉 상식을 얘기하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말해서 법을 얘기하고 C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로써 도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상식에 따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될 지식을 말하겠습니다.
어부 같으면 어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가능하죠. 그리고 상식의 그 폭이 넓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자의적인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상식에 따르기 때문에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법적 처벌이 어떤 것이 되고 되지 않고 어떤 경우들인가를 알아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해 본다면 A라는 사람은 공짜 돈은 누구라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B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질 수 있겠습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규범이라고 하는 중심축은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에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규범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보는 약속을 친구가 했다면 A, B, C 중에서 누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겠죠. B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은 양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범을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주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학방어 중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심축의 형성은 그 주제에 자신의 관점과 견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세학방에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축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요. 만약 이것을 미리 알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확신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듯 세학방어 중심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러한 중심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